교수들이 경악하는 가운데 시로는 계속해서 자유낙하했다. 시에나는 당황하여 담당 교수를 포함해 아무도 이 무모한 행동을 막으려 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상황이 너무 위험해져 즉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절망에 빠진 시에나는 학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모두의 혼란과는 달리 알피어스 학장은 조용히 앉아 관찰하고 있었다. 그의 평소 온화했던 얼굴은 이제 극도로 엄숙해졌고 금빛 눈은 맹렬히 번뜩였으면서는 꽉 쥐어져 있었다. 알피어스는 속으로 실망감을 드러내며 시론 또한 다른 이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시론이 탐욕의 이성이 흐려져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결코 자신의 미래를 위한 길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 한편 시론은 찬란한 후광에 둘러싸여 엄청난 속도로 돌진하며 격렬한 충격을 일으켰다. 멀리서 수련생들은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망원경을 통해 에이미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이 10레벨 시험이 전문가들만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다. 폭풍의 한가운데서 땅이 무너지고 거대한 기계벽들이 사방에서 시론에게 달려들었다. 황금빛 기류에 둘러싸인 그는 간발의 차이로 몸을 피했다. 함정들의 속도가 너무 빨라 시론은 피하면서 다음 장애물을 계산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정신력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음을 느꼈다. 포기할 것 같은 순간 마크의 말이 시론의 마음에 울려 퍼졌다. 둘 다 탈락할 것을 알았기에 가장 멀리 가는 사람이 승자가 될 것이었다. 이 경쟁을 상기하며 시론은 다시 힘을 얻었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로 결심했다. 정신을 차린 시론은 공중에서 환상적인 선의 비행을 선보이며 쏜살같이 질주했다. 이 비행은 인정을 갈망하는 마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마크는 자신의 기술에 자만했다. 그 시각 제어실에서는 레벨 10 경고 신호가 계속 깜빡였다. 마리아는 모니터를 올려다보며 경쟁의 본질에 대해 물었다. 그녀에게 경쟁이란 상대를 쓰러뜨리고 자신만이 승자가 되기 위해 속임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문 옆에서 절망에 빠져 쓰러지는 그녀의 모습은 쓰라린 과거를 보여주었다. 그 잔혹한 개념을 이해한 든마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것이 학원이 바라는 종류의 경쟁 즉 승자만이 모든 것을 얻는 싸움인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타드는 마리아가 오해했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위로를 뿌리쳤다. 눈물을 흘리며 마리아는 타드 같은 천재 교수가 자신의 고통을 이해할 리 없다고 생각하며 분개했다. 그녀는 학교가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만을 인정하는 것 같아 불공평하다고 느꼈고 자신은 항상 순종하고 노력해온 평범한 학생이었다. 논쟁하는 대신 타드는 자신이 그녀가 막 1학년 신입생이었던 시절이 학교의 학생이었다는 것을 침착하게 밝혔다. 그는 그녀에게 기억을 더듬어 그때 타드라는 이름의 천재에 대한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마리아는 깜짝 놀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인정했다. 타드는 미소를 지으며 아무도 예상치 못한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천재가 아니라 오히려 항상 꼴찌였고 여러 해 동안 5학년에 갇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또래 친구들이 자신을 쉽게 앞지르는 것을 보며 분노를 느끼기도 했다. 마리아는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고 현재 그의 교수 지위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타드는 그저 웃으며 그의 전환점은 어느 날 교장에게 붙잡혀 심하게 꾸중을 들었을 때 찾아왔다고 계속해서 말했다. 기억 속에서 테드는 혼란스러워하며 알피어스 교장에게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따져 물었지만 교장은 그저 온화하게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지 물었다. 테드는 원래 자신 같은 학생들에게는 신경 쓰지 않던 알피어스의 비정상적인 관심에 놀라워했다. 알피어스 교장은 즉시 테드에게 마법사의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것이라고 일깨워주었다. 테드는 그 조언을 또 다른 잔소리로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 했지만 알피어스는 진정한 마법사는 자신을 지워버리는 방법을 알고 오직 자신의 길에 집중해야 하며 앞으로 나아가면서 계속 옆 사람을 쳐다보면 분명 길을 잃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장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듯했다. 다른 공간에서 마크는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돌진하고 있었지만 경쟁하듯이 시선은 한쪽으로 향해 있었다. 갑자기 그의 길은 견고한 장애물에 가로막혔고 충돌로 인해 마크는 깜짝 놀라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고 잘못된 길을 택했음을 깨달았다. 죽음에 직면한 순간 마크는 몸이 에너지 흐름에 휩쓸려 아래로 떨어지면서 필사적으로 구조를 외쳤다. 아래에서 교수와 다른 수련생들은 다가올 광경에 무력하게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질려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희망이 사라지는 듯한 바로 그 순간한 인물이 엄청난 속도로 갑자기 솟아올랐다. 단호한 표정으로 시로네가 나타나 자유낙하하던 마크의 손을 제때 붙잡았다. 강력한 마법의 흐름으로 그는 둘 다 하늘로 솟구치게 하여 아슬아슬하게 위험에서 벗어났다. 이를 지켜보던 수련생들은 시로네가 마크를 극적으로 구하는 것을 보고 경악과 환희에 휩싸였다. 시로네의 행동은 지켜보던 학생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부는 시험 중에 왜 상대를 구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지만 다른 이들은 인간의 생명이 승리보다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한 교수 또한 시로네의 움직임에 경악하며 지금 중요한 것은 시험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때 두 사람이 자유낙하하는 동안 마크는 공황 상태에 빠져 살려달라고 외쳤다.
황금색 에너지에 쌓인 쉬론에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마크에게 자신이 집중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가만히 있으라고 요청했다. 쉬론에는 이 함정들이 일종의 환영이라는 것을 빠르게 깨달았고 탈출하려면 멀리서부터 그것들의 형성 규칙을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눈의 결의가 번뜩이며 그는 첫 번째 방법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쉬론에는 즉시 마법을 사용하여 두 사람을 위로 밀어 올렸고 꽉 조이는 거대한 톱니바퀴 사이를 비집고 나갔다. 지켜보던 학생들은 함정이 여전히 그들을 쫓아오는 것을 보고 수직 이동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쉬론에 또한 곧 상황을 파악했다. 바로 아래에서 닫히는 기계를 내려다보며 그는 단순히 높이를 높이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해했고 다음 행보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마크를 붙잡자마자 쉬론은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기로 결심하고 온 힘을 다해 휘황찬란한 빗줄기를 만들어 두 사람을 위로 솟아오르게 했다. 이 예상치 못한 행동은 지켜보던 교수들과 학생들을 경악시켰다. 에르키는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때로는 되돌아가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었다. 학생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입학한 지 한 달밖에 안 되고 독학으로 훈련한 사람이 그런 비범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했다. 시론이 인맥 덕분에 학교에 들어왔다고 깔보던 사람들은 이제 그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아야 했다. 군중 속에서 에이미는 조용히 시론에 대해 모두가 오해했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했다. 그녀 안의 회의감은 빠르게 열렬한 지지로 바뀌어 고그녀는 손을 입에 대고 큰 소리로 응원했으며 주변 사람들도 이에 동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생들은 여전히 걱정하며 그에게 위로 올라가는 길의 위험을 경고했다. 시론의 모습을 바라보며 에이미는 문득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녀는 그가 고된 훈련을 하는 목적이 단순히 시험을 통과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존경하는 이상적인 인물이 되기 위한 길을 걷고 있었다. 에이미는 시론의 열망이 단순히 마법에 능숙해지는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한편 타드는 마리아를 계속 위로하며 경쟁은 목적지에 더 빨리 도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천천히 가는 것도 괜찮다고 확신시켜 주었다. 결국 모두가 마법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신에게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물었다. 그녀의 불안감에 타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용기를 되찾으라고 격려했다. 이 진심 어린 격려는 마리아가 감격하여 눈물을 참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알페아스 교장은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다른 교사들의 놀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험을 계속하라고 명령했다. 단호한 목소리로 교장은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했다.